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마이크를 조금만 더 앞으로 네. 당겨주시려래요? 네. 네. 자, 화사한 모습 좋습니다. 요즘 더위 아주 대단한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저야 늘 실내에 계시니까. 집 야구 그러니까요. 나가고 싶어요. 네, 맞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휴가철이라서 여기저기서 또 휴가들 다니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좀 들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휴가철 맞아서 본격적인 여름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그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그 효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한 달이나 되고 나니까 이제 또 가물가물해요, 약사님. 맞아요. 어제 일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요. 네,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되짚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선 뭐 저번 주가 아니라 이제 저번 달에 다녔던 거와 네. 또 이제 요즘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방금도 이제 국장님 다리가 아주 빨갛게 익으셨더라고요. 아우, 촌스럽게 그럼 벌써 또 태워서 왔어요? 안 듣고 계시겠죠? 아우, 티를 내요. 어디 갔다 오면. 네, 그래서 그 화상에 대한 이제 홈케어 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또 피부암에 대해서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정말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것들이 굉장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저번에도 강조는 했듯이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결론적인 것은 무조건 바르셔야 합니다. 네. 실내에 계실 때도 좀 발라주셔야 되고요. 네네. 남성분들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맞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너무 안 바르세요. 저 남편 듣고 있나? 안 들어요. 오늘도 소환됐어요. 듣지도 않는 남편이. 네. 그리고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간단하게 자외선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파장에 따라서 UVC, UVB, UVA가 있는데, 네.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UVC가 제일 세고요. 네. 그 다음에 UVB, UVA인데, 가장 센 UVC는 이제 오존이 다 거의 막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희 네. 이제 UVB와 UVA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죠. UVA는 투과력이 높아서 유리창을 넘어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화를 진행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자외선 중에 하나고요. 네. UVB는 에너지가 세서 투과력 세고 이제 투과력이 낮아서 유리창을 넘어 실내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밖에서 활동하다가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요 자외선일 확률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페이퍼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VA, UVB 둘 다 피부 세포를 파괴시키고 유전적인 결함 변이를 만들어서 피부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둘 다 막아줘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UVA와 UVB를 이제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적어 놓은 게 이제 SPF랑 PA인데 여기는 네. 이제 저번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시간이 그러면 너무 또 이제 부족해요. 네, 또 피부암 못하고 넘어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우선 간단하게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수치는 되는 거는 이제 고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은 선크림은 두 가지로 나눠서 유기자차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건 이제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린이부터 임산부, 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네. 다 바르실 수 있는 저 무기자차 성분을 추천드려요. 네네. 또 피부에 요건 이제 보호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라서 성분으로는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뭐 징크 억사이드 종류가 있고요. 네. 장점으로는 요거는 이제 미리 발라놓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바로 네 보호막을 이제 입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네랄 성분이고 또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전 연령 다 사용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알러지도 아무래도 조금 덜 하고요. 그럼요. 거의 없고 그리고 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얘지는 그런 것도 좀 없고요. 그렇죠? 아니요, 요건 좀 하얘져요. 요건 하얘져요. 좀 하얘져요. 이거 봐요. 지난달 배워놓고도 또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단점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얘기를 쏙 뺐는데 제가
제가 또 콕 집어서 얘기한 콕 집어서 건가요? 얘기해 줬네. 죄송해요. 입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단점은 있지만 여하튼간에 친화적이다. 네, 환경 친화적이고 뭐 하와이 가면 제가 알기로 어떤 협연과는 요 성분밖에 못 쓴다고 알고 있어요. 아, 아예. 바다를 오염시키지. 네, 바다를 오염시키고 상호초가 죽는다고. 네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것만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진짜 이제는 당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하나만 그렇죠. 쓰면 괜찮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금 이제는 좀 힘들고 귀찮아도 좀 그러네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진짜. 이번 여름 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치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SPF가 높으신 거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학 물질을 더 첨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알러지 반응이나 민감성 두드러기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높다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PF는 30 이상, 그리고 PA는 3+, 트리플 이상이신 걸 고르시면 되고요. 요거를 다 자주 발라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요 이제 PA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이나 한국 제품이 아니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 마트 가서 사신다면은 미국 브랜드를 사신다면은 요거는 이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사시면 되고요. 네네. SPF는 30 이상. 네. 2시간마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질문할 게 하나 생겼는데 네. 갑자기 하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사실 유리창을 투과해서 우리 얼굴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러면 마스크를 쓸 때도 마스크 쓴 부분에도 다 원래는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마스크를 사실 투과하는 거죠. 투과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또 그게 바르고 나서 마스크 쓰면 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눈 밑에만 이렇게 뭐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안 쓴다면? 아, 그럼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 왜 저 옛날에 저 구입한 적 있는데 좀 약간 뭔지 아세요? 이게 저 운전할 때 네네. 팔토시 끼고 아, 김이 생기지 말라고. 김이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네네. 자외선 차단용으로 나오는 마스크가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는 이제 UV 블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구입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특수한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네. 구입할 때는 안 발라도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쵸. 마스크가 그것까지 차단을 못 하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쓰고 가니까 화장 안 해도 돼. 뭐 차단제 안 발라도 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네, 고려를 화장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죠. 차단제는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맞아요. 발라주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그러면은 지금 뭐 안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화장은 안 발라도 된다. 파운데이션이나 뭐 비비크림 이런 거 안 발라도 되지만 네, 개인 취향이죠. 개인 취향. 선크림은 반드시 발라라. 그리고 자꾸 바르고 마스크 쓰면 여기 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잊지 말고 차단제까지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뭐가요? 뭐가 하얘져요? 라고 막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저 이거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아, 그렇군요. 지금 아직도 로딩 중이네요. 지금 애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하얘진다는 게 뭔가요? 여기 하얘지는 게 이렇게 네네. 피부가 하얘진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네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약간 하얗게 뜨는. 저는 그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실 별로. 얼굴이 하얘지니까. 워낙 하얘신데 뭐 더 하얘지시냐고.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 약간 화장 효과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남자분들은 사실 많이 싫어하시죠. 네. 코만 하얗게 남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자꾸 문지르니까. 네, 근데 제가 설명해드린 그 무기자차가 백탁 다 좋은데 단점으로서는 이제 그 백탁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뭐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더 권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 뭐 아까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광 화상, 햇볕 네. 화상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지. 네. 네, 요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요즘 텍사스 날씨가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바르지만 너무 덥잖아요. 네, 맞아요. 땀에 지워지고 물놀이 하다가 지워지고 또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햇빛 때문에 네. 요즘 일광 화상을 당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네네. 그래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이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붉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일광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외선의 강도가 높은 이제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네. 요즘 이제 한국 젊은 분들은 좀 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많이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네. 미국 젊은이들은 이제 구릿빛 피부가 건강한 피부고 이쁜 피부다고 해서 이렇게 태닝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쁘게 안 타요. 저는 약간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타서 하얀 분들이 좀 그래요. 저는 안 예쁘게 타서 얼룩덜룩, 그쵸? 네, 약간 노동한 피부 같이 타서 그렇게 이제 저 지금 콧소리 죄송해요. 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여름철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무리해서 구릿빛 피부로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자연적으로 또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 파장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제 UVA, BC 이제 파장 세 종류 중에서 네. 자외선 UVB에 의해서 이제 이런 화상은 일어나고요, 발생하고요. 네. 이 UVB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세포에 흡수돼서 염증 물질로 알려져 있는 이제 히스타민, 뭐 네네네. 프로스타글랜딘 같은 것들을 분비되도록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 투과성을 이제 증가시켜서 이제 염증 세포가 혈관에서 피부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네. 저희가 아는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제 뭐 열감, 통증, 네. 막 물집도 잡히고 맞아요. 심하면. 네, 심하면 물집까지 잡혀요. 네네. 화상 당한 것처럼 맞아요. 그런 부종 등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햇빛 화상은 주로 이제 햇빛에 노출된 지 한 4시간에서 6시간 지나면 이제 시작되고요. 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화상 당한 주위가 이제 붉게 붉어지는 것이고요. 네네.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 이제 열기가 지속되고 이제 화끈거리고 가려운 느낌이 네. 이런 게 이제 주 증상입니다. 맞아요. 심하면 이제 물집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런 건 이제 좀 시간이 오래 자외선에 노출되면 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런 화상을 입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그러면 잠깐 브레이크 시간 갖고요. 그러면 요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 모시고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햇볕으로 인한 화상 홈케어법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피부암 자가 진단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미네랄 성분이 들어간 무기자차 성분을 추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사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어떤 걸 그래서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과 징크 억사이드 성분이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요게 이제 피부를 하얗게 하는 건 아닌데 요걸 바르시면 좀 이제 일시적으로 백탁 현상 때문에 하얘지게는 해요. 그런데 네. 뭐 조금 지나면은 또 뭐 괜찮아지는 괜찮아져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네, 네, 옛날 네. 거야 막 이렇게 허옇게 냈는데 요새는 뭐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태닝 오일을 바르고 태닝하는 게 좋은가요? 피부암도 정말 무섭고 근데 태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태닝을 하겠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닝을 너무 심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꾸준히 하시는 거는 조금 이게 어쨌든 이런 이렇게 축적되면은 네네. 원래 이제 피부 암양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견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솔직히 다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이제 익스포즈가 노출이 아무래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너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태닝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은 왜 태닝 오일이나 아니면 그런
태닝 로션이라고 하죠. 그 네네. 바르는 것 중에서 SPF가 섞인 게 있어요, 조금. 아, 그렇군요. 그거 발라서 살짝 그래도 좀 내 피부를 보호하고. 네, 그게 낫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인 또 네. 의견입니다.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너무 억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요즘 이렇게 동양인들은 멜라닌 척도가 이제 이렇게 백인에 있죠. 비해서 많기 때문에 피부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점점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솔직히. 네네. 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부암 걸리신 분들 몇 분 계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닝을 원래 하다가 요즘은 조금 안 하는. 좀 조심한다. 네, 전 조심해요. 그리고 또 뭐 중년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또 몸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뭐 건강했던 분들도 네.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중간 브레이크 하기 전에 얘기했던 그 화상에 대해서 일광 화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예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이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해주는 거겠죠. 네. 야외 활동을 부득이 하셔야 되면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태양이 가장 센 시간이에요. 요 시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네네. 네, 이제 가능하면 너무 제가 적으면서 웃었어요. 가능하면 이제 그늘에 계시는 게 좋고요. 널뛰기 하면서 다녀야 네, 될 것 한국 같아요. 어머님들은 다 여기 계시긴 해요, 벌써. 그러니까요. 다 이제 햇빛에 노출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네. 챙이 넓은 모자 써주시고 네네.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는 이제 UVB에 대한 차단 효과를 의미하는 SPF 수치가 30 이상인 것을 이제 2시간마다 더 네.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두세 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것. 그쵸. 네. 그리고 왜, 나는 아무리 그래도 햇빛에 타는 거는 싫고 화상 입는 건 싫어도, 나는 진짜 반팔은 포기 못해. 뭐, 이렇게 민소매는 포기 못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은 앞쪽은 잘 바르시는데 뒤쪽이 빨갛게 화상 입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긴 옷까지는 아니어도 만약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속속들이 잘 발라주는 발라주셔야 게 돼요. 중요하네요. 네. 네. 그리고요, 이제 야외 활동이나 물놀이를 하고 일광 화상이 이미 입었잖아요. 이제 뭐 네. 이렇게 이제 잘 예방한다 하는데도 이렇게 숨은 곳이 탈 수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홈케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만약에 화상을 당했다, 빨갛다,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 차가운 물은 아니고요. 시원한 물, 너무 차가운 물 또 하면은 이제 피부가 오히려 이제 조직이 상할 수 있으니까 시원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해주시고요. 네. 뜨거운 열감이 이제 피부 안에 있으면 계속 화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이제 식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음. 그리고 얼음을 직접 대시는 분들인데 요거 피부 조직 상할 수 있어요. 너무 여린 피부는 네, 맞아요. 피부 조직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한 물로 이렇게 계속 흐르는 물로 네. 샤워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타월로 이제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주신 다음에 물이 살짝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이스처라이저 로션을 이제 전신에 발라주시는 거죠. 건조해지니까. 네, 건조해져요. 이거 상당히 건조해져요. 음. 로션에 이제 알로에겔 이제 함유된 게 좋고요. 네. 발라주시다 보면은 특별히 아픈 데가 있어요. 쓰라리고. 맞아요. 잠 못 잘 정도로. 네, 그 특히 이렇게 등 같은 데 타신 분들 이제 등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하이드로코리존이라고 1% 코리존이라고도 하죠. 네. 그 약 팔거든요. 요거는 이제 처방전이 필요 없으셔서 네. 그냥 동네 약국 가서 사실 수 있으세요. 네. 요거 구입해서 발라주시면 되고 또 하이드로코리존에 알로에베라가 이제 섞인 제품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가 발라주면 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니까 그거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일광화상으로 인한 이제 시스테믹 심통 같이 이제 전신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붓기가 너무 심하거나 이제 부종이 심하거나 이제 통증이 심하시면은 이제 에드빌, 아이부프로핀 계통을 그게 엔타인플로메이터라서 소염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제품 드시는 게 좋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왜 너무 햇볕에 노출되면 왜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막 아프고 울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네. 때도 그럼 타이레놀 네. 좀 먹어주면. 드시고 또 물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네, 네. 탈수 증세가 있을 게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땀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찰수가 생각보다 잘 진행돼요. 그거는 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렇죠. 사람이 목마르다라는 그런 감각이 조금씩 퇴화돼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셨다가 시간마다 드셔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 뇌가 나 목말라라는 그 신경 물질 전달을 잘 못하기 때문에 꼭 드셔주셔야 돼요. 나중에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꾸만 이렇게 퇴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스케줄 맞춰가지고 드시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아까 사실 직접적으로 얼음을 갖다 대는 건 오히려 손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요새는 그 얼음이 아니어도 왜 아이스팩 같은 거에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둘러서 좀 올려놓는 건 괜찮죠? 그 정도는 이제 만약에 좀 심하게 했다, 열감을 많이 내려주고 싶다, 그 정도는 상관없으세요. 네, 그렇지만 네, 직접적으로 올려놓는 거는 네, 그거는 조금 피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건 도대체 뭐 한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나요? 대체로 일광화장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은 이제 스스로 치료가 돼요. 이제 치료되시는 동안에는 당연히 햇빛을 다시 보시는 거는 막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다시 야외 활동은 조금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물집이 생기신 경우 요즘 물집 정말 많이 한국 분들은 거의 물집 터뜨리세요. 맞아요. 그거 불편해서. 네, 저도 좀 터뜨리려고 하고 싶죠. 못 보고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요거 안 터뜨리는 게 원래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만약에 뭐 어디 튀었다 조금 뭐 손톱 크기만큼 튀었을 때는 뭐 오케이인데 네. 거의 이렇게 일광화상은 막 제가 손바닥만한 물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징그러우고. 진짜요? 저희 남편이에요. 2차 소환입니다. 남편이 자기 주스라 그랬어요. 와, 아니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럴 정도로. 병원 갔었어요. 그 정도면 주사기로 뺐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요런 게 큰 사이즈의 물집들은 정말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그렇죠. 잘못 터뜨렸다가 또 2차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병원 가셔야 되고요. 네네. 그 절대로 터뜨리면 안 되고요.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터뜨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괜히 한 것 같은데. 늘 말해놓고 후회. 이거 편집 되나요? 편집? 우리 PD님께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요 이야기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던 이슈가 있어요. 바로 피부암. 네. 그래도 우리 약사님께서 요즘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네. 한국 분들도 그러는데 요 피부암 자가 진단법을 좀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네, 이제 피부암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빨리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기조세포암, 일반적으로 태양광선에 노출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네. 눈꺼풀, 코, 귀 둘레 이런 데 많이 생기고요. 이제 약간 요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조금 요런 기조세포암,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네네. 약간 빨갛고 이렇게 막 입에 뭐 여기 헬페스라고 하죠. 요즘 뭐 헬페스 바이러스 요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하지만 요거는 그렇게 위험한 암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뭐 전이도 안 되고. 근데 흑색종이 지금 문제인데 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멜라닌 세포로부터 유래되는 암이로. 아, 그러니까 아시안 계통에 있는 분들이 걸릴 확률이 높군요. 멜라닌 세포가 있는 사람. 원래는 저 색소가 적은 사람이 더 발병률이 높아요. 이게요. 근데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제 피부가 아나운서처럼 흰분, 아나운서님처럼 흰분, 발음이 자꾸만 송기님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송리님처럼 피부가 흰분. 아시안 계통도 요즘 꽤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뭐 20%에서 50%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는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자외선 노출이 높은 얼굴, 목, 팔, 요런 손등 요런 데서 많이 발견이 돼요. 이제 모든 암들이 다 그렇지만 이 흑색종도 이제 당연히 조기 발견을 해서 전이가 되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아니면 지금도 하실 수 있는 이제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네. 아, 진짜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어떤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ABCD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ABCDE가 됐더라고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어떤 그 병들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디테일해지고 뭔가 더 복잡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이제 우선 ABCDE가 있는데요. A는 asymmetry라 그래서
점을 이제 중앙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점은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피부암 이제 흑색종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아. 동그랗지 않고 뭐 한쪽이 이렇게 길다거나 네네네. 뭔가 이게 대칭이 안 되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보로라고 해서 경계가 불규칙한 경우를 말씀드려요. 아, 그러면은 넓게 퍼진 점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점점 흐려지는? 그것도 있고요. 보로는 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그런 똑 떨어진 거 똑 찍은 떨어진 것처럼. 그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네. 흑색종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좀 지저분하군요. 지저분한 그 보러가 경계가 좀 약간 확실하게 테두리가 구분이 안 되면은 네, 경계가 네. 불분명하면은 그것도 약간 네네. 의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C는 컬러예요. 색깔이 불규칙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보통의 점은 밤색 아니면 검정색으로서 색깔이 딱 한 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흑색종은 이제 요런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이제 뭐 붉은색과 밤색, 검정색과 붉은색 등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점 안에요. 네, 그 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점이 조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 또 이게 D인데, D가 이제 다이미러라고 해서 6mm 이상, 쿼터 인치 이상인데요. 네네. 요거는 보통의 점이 6mm를 넘지 않아요. 네네. 근데 흑색점은 6mm를 넘어요. 6mm. 크기가 그러니까 조금 있군요. 네. 평소 다른 점들에 비해서. 뭔가 근데 딱 보시면은 요거 뭔가 내가 없던 점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뭔가 내가 기존에 있던 점과 다른데? 라고 보이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는 evolution인데요. 흑색종은 그냥 보통의 점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뭐 색깔이 변한다거나 크기가 커진다거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샤워하거나 한국 분께 땜이시잖아요. 네네네네. 땜일다가 점에서 피 난다. 그거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네. 피도 나요? 피도 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은 바로 피부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원래 조직 검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네. 그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고 있다 하는데 그게 50대 이상이고 그렇다면은 20, 30대 중에서도 20대에서 뭐 40대 사이 중에서도 내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또 많이 걸릴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특히 이제 머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별로 없으신 분들. 네네네. 네. 조금 그러신 분들 여기 머리 속 안도 봐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여지껏 그 헤어로 다 덮여서 보호를 해줬는데 그 보호층이 옅어지면 네. 머리에도 그러면은 뭔가 보호 장치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모자 쓰시는 게 좋죠. 그러네요. 여기다가 여름에는. 사실 차단제를 바르면 좀 뭐 떡지기도 하고 좀 맞아요. 불편하긴 할 테니까. 그럼 너무 끔찍한데요. 그리고 코, 네. 콧등, 그 남성분들께 귀, 빡귀 요런 네네. 그러니까 귀의 제일 윗부분을 윗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여기 윗부분. 그쪽도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저희가 귀를 뭐 옆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귀 윗부분을 이렇게 볼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만약에 내 안에 이런 피부암에 그런 점들이 생겼다 했을 때 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이런 이제 피부암에 이제 병력이 있다면은 네.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고 네. 내 몸에 뭔가 예전과 다른 점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네. 검사를 받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 내과에 가셔서 1년 이제 애니얼 체크업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저는 제가 점 같은 걸 좀 조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물어보고 선생님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군요. 예,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참, 어떤 분들은 진짜 평생 밖에서 뭐 농사 지으시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오히려 참 현대병처럼 아니면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참 요새는 너무 많이 병들이 알려지고 밝혀지다 보니까 걱정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오늘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자외선 차단제, 또 햇볕으로 인한 화상 홈케어법, 그리고 피부암 자가 진단법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오늘 함께 들으신 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약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